법문을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법문을 뭐 아르마리니까 뭐 이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한다, 뭔가를 배운다 할 때는 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아는 데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게 많잖아요. 어떤 지식으로서. 근데 이 공부는 그게 그 어떤 그 견해와 그것도 바른 견해와 그다음에 자기 삶에서의 어떤 행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분별도 아니야 라는 법문을 들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뭐 아르말이나 어떤 경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법문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전에 세속 공부하듯이 하는 거고,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내가 아르마리를 내면서 일어난 아르마리를 어떤 그런 경계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고 그거를 이제 잡고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이 가르침의 말씀이 자기 삶과 그대로 이제 일치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경전에서도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스스로가 그러한가? 그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해내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경전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계속 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에 개합하기가 어렵죠. 개합하면 이거 읽지도 않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이 경전의 내용과 하나인 그런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나가시라. 그래서 이거는 참 묵묵히 해나가야 돼요. 묵묵히.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 경계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 알게 되거든요. 아, 자기가 막 분별 망상에 막 사로잡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가 분명하고 안목이 밝으면 일단 마음속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이 딱 사라져요.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어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고 아까 또 우리가 말씀 중에 그 차담하다가 뭐 생생하다 했는데, 그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만약에 생생한 게 있으면 그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 거고 언어적인 표현인 거고, 그게 벌써 알아진 거거든요. 생생한 어떤 것을 우리가 벌써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생생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와닿았을 때의 어떤 그 경계로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표현된 거는 다 경계인 거고 진짜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깨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문은 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이 자리가 뭐 생생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바탕입니다. 항상 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똑같은 게 이거인 거예요. 그 모든 말이 똑같은 자리가 이거인 거지, 그 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반복적으로 이것뿐입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살아있습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생생합니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거를 놓아버리기도 사실 어렵죠.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일단 그 법문은 차치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아 생생하다 해도 여기서 일어난 거네,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다 해도 여기서 일어난 거네, 요걸 봐야 돼. 그 사람의 말에 들어가지 말고 딱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아 이게 어떤 분은 이것뿐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것뿐이다 해도 벌써 이거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분명합니다 해도
분명하다 해도 벌써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 아닌가? 생생합니다 해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살아있습니다 해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하나뿐입니다 해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뭐 불이법입니다 해도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온갖 비유를 해도 다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온갖 말을 해도 다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틈이 없이 밀밀해질 수 있는 되게 어떤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 해야 되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가르치는 사람에 의지해서 공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신뢰를 보냈고 믿음을 보냈기 때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즐겨 표현하는 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이미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뭐에 신뢰를 해야 되냐? 자기 살림살이에 신뢰를 해야지 밖에 있는 어떤 그게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든 그분의 어떤 모습이나 말에 그건 어느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리로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스승이 있으면 안 돼요. 밖에 권위 있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도 온전히 자기가 스승이고 온갖 권위도 자기 본래 자리가 권위인 거지 밖에 그거를 두면 벌써 자기가 있고 이 자리가 있고 밖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그럼 그 상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이 법에 개합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각자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지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자기 공부에 책임을 온전히 져야 돼. 누가 보증해주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우뚝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 새 나가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게 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했든 그 사람의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어떤 새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는 진짜 이게 망상인 줄 알면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상인 줄 알면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특별하게 그걸 뜻을 두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 우뚝 서야 되지 어느 분이 말에 그랬어 자기 공부의 근거가 그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책에 나와 있어 그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당처라고 하거든요. 당처는 어떤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고 누가 보증해 주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냥 뭐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뭐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거든. 그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얘기가 됐든 깨달음의 세계의 얘기가 됐든 뭐 선생님의 얘기가 됐든 스승님의 얘기가 됐든 부처님의 얘기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이 거울과 같은 본성에서 일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기 공부를 누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모습이나 행위가 보증해 주질 않는다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요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당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벗어난 물건이 어디 있다고. 다 여기서 일어난 온갖 이야기죠. 이 세상사 모든 일이. 응? 그거를 차마 받아들이질 못하고 깨치질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막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여기서 일어난 일. 여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나 자신의 일이나 우리 사회의 일이나 이 국가의 일이나 이 세계의 일이나 이 우주적인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자리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라고
말아버리면 둘이 되죠. 왜냐면 말하는 자가 있고 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 자타가 다 끊어진 거거든요. 나도 여기선 대상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뭐 대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게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는 과정에 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완전히 그 모든 것이 탈락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들어가고 나오고는 없어. 하여튼간 분별이 벗겨져야 돼, 이게 다. 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다 했을 때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상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깨쳐야 된다.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연에 맞게 이렇게 죽비도 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생생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이것 다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경계를 얘기한 것이지, 여기는 그 생생한 것도 없고, 뭐 분명한 것도 없고, 뭐 살아있는 것도 없고, 뭐 이것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이것 해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잖아. 생생합니다 해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분명합니다 해도 벌써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너무 잡는 거에 바빠가지고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막 잡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손을 이렇게 막 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래서 가끔 그러죠. 움직이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써가면서 뭘 찾고 있냐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마음 써서 이건가 저건가 막 알아들으려고 하고, 알아들으려는 내용이 아니라 알아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라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알아들었구나 하기도 하고, 알아들으려 하기도 하고, 알아들었다 하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부가 이게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상이다. 그래서 이 뭔가가, 공부라는 것이 따로 삐져나오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다 이 법에 이걸 눈으로 보면 다 드러나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분별로서는 다 이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있어. 숨어버렸다라고. 숨어야 돼. 요즘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와닿는 게, 옛날에 어느 분의 법문에 보면은 뭐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뭐 이것이 뭐 어금니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숨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 이전에는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삼라만상 모든 만물에 싹 숨어버려. 근데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거는 본인만 알아. 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어. 따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을 들어 보이는 이유가 아는 자는 알리라. 따로 있지 않다니까.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컵을 들어 보이는 게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아는 자는 알고, 그 세존이 마하 가서 바로 밑에 직제자잖아요. 그 인가할 때, 인정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다 하거든요. 그래 나의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따로 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이 있으니까 들어 보인 거지. 누군가 여기 헌화를 한 것 같아. 그 부처님 이렇게 설법단에 그냥 꽃이 있으니까 꽃을 들어보고 있지, 어디 가서 저 꽃은 법이니까 저기 가서 뜯어와서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꽃이 따로 법인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게 없으니까 그냥 딱 이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인 거지. 꽃은 깨달음의 상징이니까 굳이 그거를 뜯어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세상 만물이 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꽃 없잖아요. 그럼 죽비 들어 보이는 거, 이게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옛날에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 굳이 뜰 앞에 잣나무가 돌아서가 아니라 아닌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 얘기한 거지,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없고 딱 보니까 그게 잣나무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꼭 잣나무를 찾아가잖아. 그것만이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 모양에 갇혀서. 기둥도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잣나무가 없으니까 저 콘크리트 기둥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시계, 마이크, 스피커, 그냥 팔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냥 다 이거예요. 그건데 우리는 분별로서는 모양을 경험하지만 이거 다 이 일이잖아요. 어떤 모양에 다 이 마음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과 거울을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거울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습이 거기서는 그림자잖아. 근데 그 거울이 없으면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항상 먼저는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이 없으면 모습은 없어요. 근데 거울에서 모습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고 거울을 경험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항상 경험하는 건, 진짜는 계속 비추고 있는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비추고 있거든. 마음에서 다 이 일이거든요. 그 거울에 비친 상이 어느 것 하나 거울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이 일이라, 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그래도 이렇게 2차원적인 뭐가 틀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 그냥 3차원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기둥으로 드러나도 이거요. 아니면 의식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요. 과거를 생각해도 이거요. 미래를 생각해도 이거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이거요. 어떤 감각이 일어나도 이거. 다 이 일이거든. 불현듯 한 번씩 탁탁 끼쳐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의식이 활동할 때만 이 세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환기가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죠, 우리가. 그럼 신기하죠. 이게 참 이 세상이 신기하다 그러면 나는 신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게 다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원리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도 안 하게 돼. 다 망상인 줄 아니까. 원리가 뭘까 이것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아, 원리가 이런 거야도 벌써 그림자. 아무리 내가 무슨 식으로 알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해도 다 벌써 일어난 거구나 여기서. 그러면서 탁 쉬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아직 알려는 마음의 어떤 속성에 눈이 안 띄었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알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잡으려는 것이 벌써 분별에 떨어져서 상에 빠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직 밟지 않아서 그 습관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 알려고 그러면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기둥이 알아요? 하늘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컵이 알아요? 내가 알잖아. 알려고 애쓰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공하다니까? 그게 망상이라니까, 알려는 자가. 그것도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의식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도 의식화됐는데 내가 알려는 거는 벌써 2번, 3번 굴러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거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 세상을 막 조밀하게 분석하려고 엄청 날밤 새죠.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거야 정의하죠.
3일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드러나. 그거 짧아져요. 그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 가다가 한 어느 중간 되면 한 이틀 가다가 어떨 때는 하루 가다가 어떨 때는 반나절도 안 가고 어떨 때는 말하는데 알아. 아이고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재밌네.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자기 내면에서 펼쳐지는 그 습관적인 분별들이 잘 보이면 그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냥 그 즉시 해탈하는 거예요. 그냥 구속되지 않고 생각이 구속되지 않고. 요것밖에 없습니다는 요것도 없고 뭣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데 근데 희한해함 또 말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말이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그냥 그게 탁 잡을까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예 어떤 말도 아니구나라는 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였고 이제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오래 이렇게 말에 구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다 그러면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내가 삶에서 경험 속에서 이게 분별인 줄 알면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그게 다 분별 망상이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잡지 않은 게 습관이 돼서 그냥 금방금방 휙휙휙 지나가고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겠죠. 밑바닥이 그 진짜 그 분별이 탈락된 그게 탁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건데 자꾸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점점 이것들이 우리가 분별도요.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생각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생각이 쉬워졌다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생각이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계속 분별되는 상을 잡고 있는 습습을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의미부여하고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놓게 되면 안 붙잡는 게 습관이 돼서 생각이 금방금방 그냥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은 쪽으로 익숙해지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가당키나 해. 내가 이 망상을 극복하는 게 가당키나 해 했던 것들이 이 분별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모르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알려는 게 너무 피곤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에너지를 막 과소비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마음을 쓰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힘쓰는 줄 몰랐을 뿐이지 점점 분별을 쉬다 보면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망상인 줄 다 보이고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오래 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미세한 생각이 작동되는 것이 더 보이고 근데 머물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봤을 뿐인데 잡지 않고 그냥 회피하지 않고 봤을 뿐인데 마음이 고요해져 있어요. 뭔가 삶에서도 걸리는 것도 사라지고 거기서 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것도 그냥 잡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지가 드러나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헛짓을 안 하는데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이제 탁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게 오죠. 왜냐면 미세하게 따로 두고 있었다. 뭐 뒤통수에 이쯤 있는 것처럼 두고 있었어. 이게 쭉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것도 생각이니까. 하여튼간 다 이건데 뭔가 이렇게 뭔가 두고 있었구나. 추구하는 대상을 따로 두고 있었구나. 미약하게라마 이렇게 따로 두고 있었구나. 언젠간 분명하게 깨쳐지겠지 하는 마음을 따로 두고 있었고, 그거 다 상이에요. 상.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잖아. 그것도 의식이 작동돼야지 이런 게 있겠지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본래 나 자신은 이거거든요. 이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뭐 어떤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시 이래로 아무 일이 없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고